주식과 부동산 중 뭐가 더 좋을까요?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과 부동산 이야기를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채널 주부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한테 가면 부동산이 좋다고 하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 가면 주식이 좋다고 하고 과연 뭐가 더 좋을까요? 지금부터 한 방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일단 특정 종목으로 비교하기 전에 평균적인 지표만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아파트 매매 지수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코스피는 연 6.66%의 수익이 났고 서울 아파트는 5.61%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 그래프만 놓고 보면 지난 30년간 수익률은 주식의 승리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명품 주식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와 유명한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최신 10년간 상승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마아파트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매매 내역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10년 전과 비교해서 약 4.29배가 상승했습니다. 7년 전과 비교하면 2.95배, 5년 전과 비교하면 3.2배, 3년 전과 비교하면 1.64배가 상승했습니다. 음마아파트의 경우 10년 전과 비교해서 2.16배, 7년 전과 비교하면 2.68배, 5년 전과 비교하면 2.08배, 3년 전과 비교하면 1.42배가 상승했습니다. 즉, 서울의 집값은 약 2에서 2.7배 정도 상승했고, 삼성전자는 약 3에서 4.3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봐도 주식의 압승입니다. 그런데 뭔가 찝찝하죠?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지표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변에 보면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은 많은데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이 금융 문맹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그 빛을 발합니다. 그래야 복리의 마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 장기 투자가 아닌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보다는 손실난 경우가 더 많은 거죠. 둘째로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부동산과는 다르게 변동폭이 훨씬 크죠. 또 쉽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뇌동매매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락장에서 몇 억 이상씩 평가 금액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꾸준히 보유를 해야 진정한 빛을 발휘할 수 있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 무서워서 손실을 확정지어 버리는 거죠. 이와 반대로 부동산은 안전자산입니다. 그리고 실물자산입니다. 종이쪼거리가 될 수 있는 주식과는 다르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오더라도 상대적으로 덤덤하게 하락장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에 비해 매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적합한 거죠. 세 번째로 매수 매도 기간의 차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근 코스피가 3천을 향해 무섭게 달려가고 있지만 사실 오랜 기간 박스권에서 횡보해왔습니다. 그 기간에 한국 주식에 진입하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앞에서 설명한 대로 주식이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가 필수입니다. 즉, 오랜 시간 쓰지 않고 묶어놔야만 저런 대단한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익절을 하고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는 계속 묻어두는 게 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의식주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부동산은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 중 하나인 집이라고 하는 실물 자산을 얻게 되고 실제로 편안한 삶을 즐기면서 동시에 수익까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갈아타기를 하거나 투자 종목에 따라 실제로 수익을 확정짓는 시간이 장기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짧기 때문에 단기간에 더 큰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레버리지를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수익률은 레버리지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하여 자신의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전세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가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과는 다르게 주택을 매수할 때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로 결과론적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난 성장을 한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배 정도 성장을 했으며 2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동산을 통해서 1년 반 만에 300배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수치는 레버리지를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주식은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뭐가 좋다 나쁘다 비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또 한쪽이 압도적으로 좋다고 단정지어서도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도 좋고 주식 투자도 좋습니다. 다만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장점은 먼저 실물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의식주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항목입니다. 투자가 아니더라도 집 한 채는 사람에게 큰 심리적 안정감을 주게 되죠. 또한 실거주자의 경우 주택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한다고 해서 집을 팔거나 하진 않죠.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최근 들어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바뀌는 정책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현명하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의 장점은 먼저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할 경우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으며 원할 때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단점은 낮은 환급성입니다. 방금 높은 환급성이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낮은 환급성이 단점이라니 무슨 말인가 싶죠? 주식은 높은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할 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돈을 뺄 수가 없습니다. 손실을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죠. 주가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돈을 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달 이내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하락 후에 횡보장이 오게 되면 주가가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에게는 낮은 환급성이 큰 단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큰 변동성입니다. 아무리 우량한 주식이라도 30%에서 50%는 빠질 수 있다는 각오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때 멘탈이 약한 투자자의 경우 하락장을 견디지 못하고 손절하게 되죠. 때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비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 또한 단점입니다. 결론입니다. 둘 다 좋습니다. 다만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부스토리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미래 설계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주부스토리와 함께 미래를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